안녕하십니까. 도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토요로 TV 하면서 취미가 생겼는데 하루에 될 수 있으면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거를 좀 보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쯤은. 근데 자주는 못 보는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살림도 하고 가정도 꾸리다 보니까 자주는 어렵고 하루에 한 번씩은 보려고 하고요. 주말은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개인 사생활이 좀 쉬는 날은 진짜 저는 쉬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주말은 될 수 있으면 제 스스로 충전하는 시간이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실 거죠? 오늘은 부속 명세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댓글을 제가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을 보다 보면 그 댓글 중에는 초보님들을 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이제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이거는 해야겠다, 이건 안 해야겠다, 뭐,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기존 경력자 위주로 좀, 최근은 많이 했죠. 예산부터 해서, 그죠? 4대 보험까지 초보들한테 매우 어려운 파트였는데, 그거를 해드리고 나서 했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초보님들이 좀 어렵다. 아직은 제가 그 단계가 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선생님 너무 빨리 달리신다 라는 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그 초보들을 위한 눈높이를 낮춰서 부가의 제일 첫 단계가 준비 단계로 부속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가 내역서 작성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이번 파트는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속 명세서고요. 그리고 저는 방송 심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개인 방송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제 편한 대로 제 꼴리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제가 저의 지식을 방출하다 보면 저의 생각이나 저의 언행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고 만약에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비율을 맞춰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 사신 방송이고 제 편한 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제재가 들어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편하죠. 제가 편히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료는 좋아요하고 구독이라는 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냥 제가 취미생활로 하긴 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호응이 좀 있어야죠.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해주셔야지 제가 힘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은 부속명세서 하나, 샘플 하나고요. 이거, 여기는 비교적 여기 부속명세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떤 부속명세는 저장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관련한 것도 있고, 왜냐면 지역난방부에서 뭐 그런 것도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정에 대해서 섞여 있는 게 많은데, 부속명세서는 공통적으로 의미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명세서를 보여드린 건데, 부수적으로 알려드리면 부속이죠. 그죠? 부수적으로 좀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계정별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계정에 대한 금액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현금은 쉽죠. 현금이 들어와서 시제금을 쓰고 남은 게 결과니까 잔액을 보면 전월이월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뭘 썼는지 당월거 내용을 뺀 게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근데 그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이 왜 누구께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아야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성급비용 성급으로 먼저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남아야 될 금액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 이쯤엔 부과받아야 될 금액이죠. 먼저 성급으로 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120만 원을 먼저 수선을 했어요. 근데 수선 유지비로 바로 120은 너무 작다. 12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다 칩시다. 뭐 지하에 지하에 뭐 홈파인 거 하던 거 무슨 뭐 기둥에 뭐 잘못된 거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아파트 시설물 12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다 합시다. 했으면 1200만 원 한 달에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있죠.
뭐 이렇게 비싼 게 있냐. 근데 실제 자기들의 그 건물 유지보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균일되게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이거는 1200만 원씩 좀 나눠서 부과하자. 6개월 동안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12개월 나눠서 부과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먼저 돈은 줘야 되니까 성급 비용으로 먼저 지급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매달 1200이니까 매달 100만 원씩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거죠. 나눠서. 성급 비용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회계사님들이 이거는 분식회계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를 나눠서 하는 거니까. 분식이 무슨 말인지 알죠? 화장하다는 거예요. 분칠하다의 분이니까 회계를 좀 근사하게 예쁘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이 해서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분식회계 사건이죠. 대표적으로. 여하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사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급비용의 내용이 금액이 원인과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급비용을 지급할 때 얼마를 성급비용 원래 금액인데 이거를 나눠서 매달 몇 개월 동안 차감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뭐더라도 이 대체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것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항목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보완해주기 위해서 쓴 게 부속명세서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계정별 세부 내역들을 이 변동관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거를 어떻게 남아있는지 보고할 수 있게. 아, 이거는 왜 이 금액이 남았는지 원인은 바로 여기 있구나. 바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준 게 부속명세서예요. 그럼 얘를 왜 쓰느냐? 일반 기업은 이 부속명세서가 업체별 메인 매출처장, 뭐 그런 거죠. 외상 매출금, 뭐 이런 거라는데 관리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조건 비용이에요. 돈 쓰는 게 더 많잖아요. 뭐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원인과 잔액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락 부분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대 계상되는지 뭐 이중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속명세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했을 때 제가 모듈을 알려줬잖아요. 부과할 때는 입주민들 전체에 한 달치 한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에 대해서 입주민 부과를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부과하기 전에 부속 명세서를 먼저 해놔야 그죠? 오류가 안 생기겠죠. 뭐가 이중이 됐는지 뭐가 비용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가 내역서를 입주민한테 작성해서 우편함에 꽂기 전에 그죠? 부가 마감하기 전에 부속 명세서를 하셔야 돼요. 요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부가 관리비 마지막 말일자 전표를 확정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가 마감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와닿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과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얼굴은 사라져도 되겠죠?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부성명세서는 합계잔액 시산표 주로 많이 봅니다. 여기서 그 내용하는 거 볼게요. 현금. 자, 여기 구성을 보면 잠깐 키에 펜을 한번 넣을까요? 빨간색. 잠깐만. 키보드는 이릭하고. 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 현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T자 계장 기억나시죠? T 계정했을 때, 이렇게. 그냥 성은 썩 긋게요. 우리가 그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여기도 잠깐 쓸까요? 자산. 얜 자기 자리예요. 부채. 자기 자리예요. 자본이고요. 우리 그 방정식 배웠을 때 등호를 기준으로 얘가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등호를 기준으로 항이 넘어가는 거 2항이라고 했죠. 항이 넘어가는 거 2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오면 플러스죠. 덧셈인데 얘가 항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은 바로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고요. 얘 원래 자리는 차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쪽도 있어요. 근데 잔액은 여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리니까 89,100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요. 그죠? 50만 원이 들어와서 489,540원을 이번 달에 시제로 쓰고 남은 금액이 89,100원이란 뜻이에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들어오는 거고요. 얘는 원래 자리니까 들어오는 거고 얘가
대변으로 왔으니까 빠진 거고 사용한 거. 그리고 남은 잔액이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원래 잔액이 남습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요.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자본의 그 잔액도 대변에 남습니다. 사용은 그 반대로 가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하고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얘를 학계잔액 시점표는 얘 커서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보조보원장이 떠요. 근데 이건 1월부터니까 쭉 밑으로 스크롤바 내리시면 얘가 뭘 썼는지, 그죠? 뭘 사용했는지 이 금액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89,100원이 잔액이 남고, 대변이란 건 사용한 거죠? 489,540원 쓰고 50만원 시제금 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엑셀로 보면 이렇게 전월 2월, 전월달 이월한 걸 어디서? 요거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9월 말일자 걸 보면 되는 거죠. 78,640원, 78,640원이 전월 2월이고 전월에서 넘어왔다. 전월 2월 잔액이라고요. 당월 수입, 시제금으로 받은 게 50만원이고요. 당월 지출금액 489,540원, 잔액 89,100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현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은행별로 이렇게 잔액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예금도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예금, 여기는 국민기업 다 있잖아요. 재예금이라고 중분류가 있어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얘도 자산이니까. 81,224,446이 예금이 들어온 거고요. 79,089,010은 이번 달에 나간 겁니다. 여기서 보는 건 제가 주로 보고 요 당월만 봅니다. 자, 잠깐 펜으로 들어가서. 당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번 달, 즉 10월 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당월에 들어온 금액이고요. 당월에 들어온 수입이고 당월에 나간 금액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합계는 1월부터 지금 10월 31일까지고요. 얘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누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잔액의 누계는 또 여기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전월 내역은 똑같이 전월 달에 각 여기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그 전월 리얼 현금처럼 지금 10월이니까 9월 말 금액이 바로 얘가 들어가겠죠. 전월 리얼 금액. 그리고 이거를 계속 누계로 했으니까 누계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월 리얼은 전월분의 잔액을 이쪽으로 값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 복사만 해주시면 여기다가 금액이 전월달 얘는 10월 부속이죠. 그럼 얘는 9월에 있던 잔액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당월 입금 금액은 여기 있는 거 보시죠. 81224446 여기 토탈 81224446 기업 국민만 볼까요? 13411,510 13411,510 넣으시고 당월 출금 금액은 얘로 가서 이렇게 18469-350, 18469, 18469-350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 식을 보면 전월 잔액에 당월 입금분이 더해지고 당월 출금액 빼면 이게 잔액이 되겠죠. 누구하고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위치인 차변에 있는 잔액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1, 563, 61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계는 333-813-024, 333-813-024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속명세서는 회계감사님이나 대표님께 보여드려서 서명은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많이 보게 뭘 봐야 되냐고 물어보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통장 예금 맞춰드린 방법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통장 예금 모든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게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무저기를 인덱스하는 거죠. 뭐 국민을 하나 보시던가 아니면 농협을 하나 보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하나에서 잔액증명서하고 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만 그것만 하셔도 감사님은 충분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이게 마우스가. 그러면 부속명세서는 예금과 현금을 봤어요. 그럼 이제 미부가관리비도 넣으셔야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부가관리비도 얘가 전월 잔액이고요. 당월 발생분하고 당월 감소액을 빼면 나머지 잔액이 남죠. 아, 죄송합니다. 민채, 엄마 녹화 중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녹음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중2인데 목소리가 초등학생 같죠? 애교가 철철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칩니다. 여하튼 미부가 관리비도 여기 보면 이쪽에 계정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전월 거 쓰시고요. 당월 발생분 쓰시고, 그죠? 감소액은 어디 있을까요? 대변에 있습니다. 잠깐 넘겨서 볼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대변 8222401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얘 잔액이 여기 남는 게 75530 620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도 전월 미수 잔액 여기 생각보다 많죠. 저희 여기 단지는 미납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당월 부가금액 요거 800146000 넣고 당월 수납금액 7925510 이걸 뺀 나머지가 바로 미수 잔액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127255650. 그리고 성급비용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요거를 밑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부속명사의 진짜 얘 목적이라고 보셔야죠. 얘 목적. 성급비용. 계정이 성급비용 같은 경우는 그 회계감사님이 매우 주의 있게 보는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에 있는데 어디 눈에 바로 안 띄네요. 여기 있네요. 아이고야 씨. 왜 그랬을까? 여기서 보면 성급비용이 토탈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얘는 성급비용은 먼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번 달에 이거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백사등 1호의 하수 배수관 청소에서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 거치대 96만 2,500원에 대해서 총 해서 200만 원짜리가 관리비가 더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께서는 좀 부담스러우니 이번에 이거 말고 나갈 게 많으니 좀 나누자 해서 어떻게, 얘가 원래 2달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2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얘를 좀 이따가 넘길게요. 그 전에 지출 금액은 이게 뭐냐면 실제 총 토탈 금액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1년치를 59만 9,600원을 먼저 지출하기로 하고, 그죠? 그리고 얘를 전월 미부가 전에 전월에서 얘가 지금 얘로 할까요? 얘를 잠깐 마우스로 넘겨야겠네요. 그 전에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성급비용 요구 금액하고 지금 이거 당월 거 요거는 부과한다는 얘기죠. 성급비용이 줄어드는 거야. 얘 자산이잖아요. 그죠? 먼저 지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비용을 지급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차변에서 대변으로 왔으니까 얘는 부과를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건 줄어들고, 그리고 남은 잔액이 성급비용 잔액이 422만 8,120원, 아직 입주민한테 더 부과해야 할 잔액이 422만 8,120원이 남는다는 걸 좀 보고 얘를 좀 더 자세히 뜯어 볼게요. 잠깐 얘를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도 안 보이네. 좀만 더. 그래도 안 보이네. 좀만 더. 왜냐면 제가 지금 회차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좀만 더 와야겠네요. 지우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금액은 먼저 지급한 업체한테 배수관 청소
횡주간이 좀 막혔거든요. 횡주간 청소한 금액을 110만 원을 먼저 줬어요.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하고 당월 발생후 지출 금액은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계약을 하면서 110만 원 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2달 동안 나누기로 했죠. 얘는 발생이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번 달에 일단 비용은 줬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2달 동안 분할하자 해서 얘는 2회를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첫 회차란 얘기예요. 그죠? 2회 중 첫 회차. 얘는 뭐예요? 12회 중 6회차.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도 그렇고 얘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얘는 3회차 부강하고 11회차 부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2회차 중에 1회차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하면 이번 달에는 55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이 55만 원 남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달에 성급 비용이 얘가 지금 당월이 말고 아니라 다음 달에는 여기다 쓸게요. 다음 달 요거 지출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야 돼. 나도 모르게 또 반말하네. 당월 발생기금 이제 얘는 없어지겠죠. 다음 달에 또 얘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월 미부가 잔액 얘가 일로 옵니다. 자, 55만 원 남은 게 있잖아요. 그죠? 당월 차감 금액 55만 원. 만약에 이제 성급 비용을 난 게 없으면 얘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얘를 빼죠. 잔액 미부가 잔액에서 당월 차금을 빼면 미부가 잔액이 0이기 때문에 얘는 2회 중에서 2회차로 완료가 돼요. 그리고 얘 실제 계정은 수선유지비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출 금액은 실제 업체하고 당월 발생 금액을 얘를 한 번 더 이쪽에 더 기재를 해줍니다. 기재를 해줘서 얘가 실제로 얼마를 했는지 비교를 했어요. 원인을 파악하기 쉽게 원인을 파악해서 전월 미부가 잔액은 이렇게 여러 회차로 나눠진 거는 잔액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부가 잔액이 1로 오고요. 당월 발생은 신규, 당월에 새로 생기는 성급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씁니다. 얘는 신규가 생길 때는 지출 금액과 금액이 같죠. 처음엔 신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달 차감할 때는 얘는 그땐 들어가지 않겠죠. 당월 차감 금액은 이번 달에 입주면태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계속 하다 보면 얘가 다 소진돼서 미부가 잔액이 언제 0이 될 때까지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부속명세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데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얘도 줄였어야 되는데. 공기구, 비품, 감가상객 있으면 그것도 써시고요. 전월 미부과장 얘는 성급비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다 털어서 이제 여기는 없어요. 예수금 한번 볼까요? 예수금은 어디서 하냐면 직원들 급여를 줄 때, 그 직원들이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사대보험도 납부합니다. 아우, 얘 또 안 내려와. 마우스 되겠네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네. 얘는 예수금이 부채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나오고 얘는 개인 이름도 있어서 제가 살짝 닫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같은 경우는 펜을 한번 더 볼까요? 아까처럼 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월 그러니까 9월 말에 있는 예수금 잔액이 다 국민, 건강, 고용, 가근, 주민세 전체 토탈로 보지는 않아요. 뭐가 나요? 얘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서 찾아내요? 전월 거 9월 말 잔액을 이쪽으로 값복사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얘가 노구로 인한 금액인지 왜냐하면 계정별로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나 아니면 잔액조회로 들어가면 계정별 토탈로 알기 때문에 이 제가 말한 대로 계속 얘기를 원인과 결과를 했어요. 계정별 세부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부속명세서를 계속 매달 꾸준히 하면 원인과 결과 이 잔액들은
실제로 이 잔액이 이 금액이지만 얘 중에 국민연금은 이만큼이고 건강보험은 이만큼이고 고용보험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똑같이 이거를 전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금은 계정별로 봤을 때는 토탈만 보이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 토탈의 원인, 실제 원인들은 얼마인지 알려면 부속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작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잔액을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값복사. 엔터 그대로 하면 함수가 그대로 복사돼서 금액이 틀어지는 거 아시죠? 값을 복사하십니다.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REF라고 돼 있죠? 이거 함수 그대로 복사하면 안 돼. 이렇게 값만 복사해야지 금액이 그대로 갑니다. 얘는 참고로 얘는 수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로를 가로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식이고요. 요까지만 아셔. 이거는 연결하여 붙여넣기인데 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값복사 하시고 그 다음 당월 발생 금액은 이거는 바로 당월 거로 조회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금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예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금액들은 원래는 예수금의 대변은 원래 부채가 자기 생성되는 거니까 부채의 자리잖아요. 그럼 이번 달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당월 발생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1396450 그죠? 1396450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계정별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금액들 있죠? 44762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월 31일 4. 그 다음에 고용보험 102-160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당월 지급금액은 얘가 줄어든 거죠. 이런 식으로 53991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탈이 맞는지 넣어주시고 나면 토탈이 맞는지 1396450 1396450 이렇게 그 다음 1793950 1793950 보시고 잔액 2250 280이 맞는지 2250 280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들어가세요. 미지급금. 얘도 잘 보셔야 돼요. 미지급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는 잠깐 보면 예수금도 4대 보험이 있는데 미지급금도 4대 보험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미지급금도 부채니까 이 금액이 토탈 28018-790 한번 볼까요? 28018-790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이 잔액을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커서를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당월 발생 금액 계정별로 다 넣으시고 조회해서 넣으시고 당월 지급 금액도 계정별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지급금 부채니까 여기 부채 26915-980이 뭐예요? 발생이에요. 발생 금액 26915-980 여기 금액하고 맞아야 돼요. 당월 지금이 25042450이죠. 25042450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급은. 그래서 어떻게 잔액은 여기로 남는다. 28081-790 28081-79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으로 보면 제가 이거 좀 하는데요. 고지서 금액을 잠깐 고지서 금액을 여기다 이제 저는 쳐요. 고지서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예수금하고 미지급금 위에는 예수금하고 여기는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여기다 함수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내가 해서 맞는 게 고지서하고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 고용하고 산재는 자동이체가 되면 고지서 금액에서 250원 빼지는 거 아시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던 예수금하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미지급 잔액 요거 있죠? 요 잔액이 합해야 돼요. 합해서 고지서 금액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 4대 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납부하죠. 그래서 근로자한테 글씨가 이상하죠? 근로자에게
모아놨던 예수금과 입주민한테 지급 받아서 납부해야 될 사업자 부담금 금액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하기 때문에 미지급 잔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잔액과 그 다음에 예수금 합한 금액이 고지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 거, 수도 같은 경우는 그 잔액이 다음 달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 잔액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 말일자에 제대로 안 빠지고 다음 달 1일이나 2일 은행 휴무이라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월분하고 뭐 10월분 이렇게 금액 같은 걸 따로 비교를 해놔서 6620 이게 있잖아요. 6620 이게 당월 지급 금액이죠. 그죠? 미지급금의 지급금액이라는 얘기는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자동이체는 10월 30일 얘는 납부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얘는 4대 그 청소, 경비, 위탁, 소독은 얘는 미지급을 남긴 게 뭐냐면 얘가 다음 달 10일 날 대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잔액이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전월 거 미지급을 당월달 납부했고 전월 거 당월 납부하고 이렇게 얘는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얘하고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당월 거는 다음 달 10일 할 거니까 얘하고 금액이 세트로 같아야죠. 근데 용역 계약기니까 1년이 똑같잖아요. 계약 기간 동안 똑같기 때문에 얘는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건드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지급금 잔액도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겹치기 때문에 표만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각 계정별로 수선 충당금은 여기는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에 실시하고 이런 거, 2회 실시하고 이런 거는 그 충당 금액, 실제 충당해야 될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입주민들한테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월 2월은 전월달 수선 충당금 금액을 넣으시고요. 얘는 당연히 잔액을 복사해서 값복사한 거죠. 그 다음에 당월달 각기 승강기 검사비는 이번 달에 16만 6,700원을 걷어야 되고 경화주는 30만 5천원을 이번 달 걷어야 되고 소방은 10만원 전기는 5만원 어린이는 16,500원 저수정청소비는 89,800원 합쳐서 79만 8천원을 이번 달에 수선 충당금으로 부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월 충당 금액. 그래서 당월 지급 금액은 얘는 지급이란 거는 업체에다 했다는 얘기죠. 1회 실시할 금액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10월 달에. 1년에 2회 실시할 거를 얘는 88만원 이번 달에 소방 점검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점검에서 나갔고 남은 잔액은 이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잠깐 합산을 들어가서 수선 충당 한번 볼까요? 여기 4442100 4442100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각종 충당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파트는 수도 충당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충당금 같은 경우는 계량기하고 ERP로 부과한 거와 수도 사업세상 고지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남은 차액 개선 충당금 적립했던 것을 이게 2017년 회계 지침에 바뀌어서 충당금 설정 안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남아있는 거를 매월 여기는 24회 동안 40만 4천원 소진해서 나갈 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진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대로 적합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딸내미가 재채기해서 제가 입이 버퍼링에 올랐어요. 여자인데 재채기가 너무 커요. 기타 전기료 충당금도 마찬가지. 얘는 그 전기료를 1년치를 선납금 받아놓고 차감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주차 예비비도 그 잔액은 예비비로 설정되어 있는데 나간 게 없어요. 그죠? 지급한 것, 그러니까 충당금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차도 전월 2월 잔액에서 이번 달에 입주민한테 부과해서 설정할 거 88만 4,100원씩 140원이고 27만 2,500원은 이번 달에 연차로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부속명세를 작성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금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여 충당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상여는 여기는 좀 상여값이 좀 센 단지여서
좀 충당금을 적립해서 그 명절, 휴가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에서 결정한 거죠. 2019년 1월 20일 이런 식으로 한번 보기나 해드릴까요? 상여 충당금 이렇게 99만 1,600원. 그죠?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장기손 충당금도 요거 장기손 충당금은 금액이 191,879204죠? 장기는 비유동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191,879,204 하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장기손 충당금 예치금 있잖아요. 기타 자산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191, 아이고야 괜히 넘었어. 191,879,204 이가 맞아 떨어져요. 이 아파트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서 예치금과 한 번 더 얘는 보시면서 예치금과 진짜 장기순 충당금 장충 부채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또는 아주 맞아 떨어지던가 이 경우가 있거나 두 번째는 딱 한 달 차이가 나던가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짜투리 금액 있잖아요. 뭐 두 달 차리라던가 막 150원, 10만원, 28,000원 뭐 이런 건 다 틀립니다. 그건 원인을 찾아서 맞추셔야 돼요. 운동시설 수입 얘도 마찬가지. 얘도 예비비로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계속 있는 게 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 거고 이번에 충당금으로 그러니까 설정해 놓는 게 없으니까 예비비로 설정해 놓은 게 없고 지급한 것도 없으니 잔액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이 되지 않는 게 또 뭐 있냐면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때 받는 거죠. 선수관리비 예치금도 그대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예비비 적립금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관리비 차감과 매달 적립을 그러니까 입주민한테 관리비를 차감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조금씩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그죠? 관리외 수입에서 빼죠? 관리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남습니다. 그거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 그때는 관리비 차감금 다시 적립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다시 당월 입주민한테 차감 부과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소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관리회 수익 관리의 비용 요거 전월과 여기 맞는지 확인해서 쭉 내려갔을 때 여기 얘는 관리회 수익에서 입주자 기여하고 공도기여 수익이 있는데 입주자 기여 수익이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발라주셔야 돼요. 입주자하고 공동기여 수익 하시고 그 다음 관리회 수익 만약에 입주자 기여 수익 이게 없고 관리회 수익도 없다 그러면 중분류로 따로 코드를 설정해서 썸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계정 동영상에다가 고급 스킬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요것만 전월리얼은 당연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이쪽 부분을 복사해서 이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기본 포맷은 이거예요. 전월리얼은 잔액을 그대로 값복사 해놓고 얘하고 얘를 입력하시면 잔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이 잔액이 실제 합계잔액시장표 결과값과 맞는지 원인과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당월 수익금액 여기 있죠? 5516778 맞는지 5516078이 맞군요. 그리고 당월 지출금액 이쪽 3127580이 맞는지 그리고 이 잔액을 어떻게 보시냐면 35905-739잖아요. 잠깐 쓸게요. 35905-739 이쪽으로 가서 펜을 파란색으로 여기 관리외 수익 여기 있죠. 누계로 된 거. 여기서 관리의 비용 누계를 뺐을 때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계산기 어디 갔어? 61256670 3590905-739 25350 제가 계산 잘못 눌렀나봐요. 61
256570 25350-931 맞네요. 35905-739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의 수익도 당월 수익금액 얘도 당월 지출금액 얘도 그럼 얘는 무조건 다시 순서를 보면 지금 부속명세 순서가 다 잔액은 첫 번째 2월 한다. 그죠? 갑 2월 하고 당월 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당월 지출하면 얘는 오토 자동으로 필업되죠? 그래서 요 결과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게 바로 부속명세서의 원래 목적,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는 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가수금 있었죠, 가수금. 이거 나머지는 그 관리회 수익, 관리회 비용, 이거는 따로 표시를 해줘요. 왜냐면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면 세부적으로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왜 이런 돈이 나가서 이 금액이 나가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제 입주민한테 부과 안 한다고 해서 대충 쓰는 경우 단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지원금도 마찬가지. 고용안정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들어오면 당월에 지출하고요. 그죠? 공동주택은 노인정 정기료는 하절기만 나오잖아요. 당월 수입하면 당연히 공동정기로 차감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수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430원 남으면 다음 달에는 11월 달에는 가수금이 땅 떨어져서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캐시백을 잡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수금을 해서 가수금 여긴 처리하는 단지예요. 잡수익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동정기료를 얘는 가수금 받아서 공동정기 차감을 가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입금 40만원 잘못 넣은 게 있어서 바로 차감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좀 관리비가 가나가끔 된 게 있어서 430은 계속 차감해 주면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품 가스감지기 같은 경우 있으면 요거 표시해주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에어컨 녹음기 뭐 비품 같은 거 저는 계속 축축축 계속 넣거든요. 왜냐면 입주민한테 그 대표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거는 샀으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장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어깨가 맨날 컴퓨터만 해서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부속명세서에서는 제가 다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첫 번째 그 세부적인 계정에 대한 원인과 결과인 그 결과값만 가지고 그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 속에 A건에 대해서 들어갔는지 A건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B가 얼마가 들어가서 시각에서 얼마이고 그래서 합친 금액이 결과가 이거구나 원인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부속명세서입니다. 그래서 부가내역서 하기 전에 부속명세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래야지만 누락되는 게 없겠죠. 아까처럼 만약에 제가 수도 요금을 이중으로 전표 쳤으면 거기에 있는 계정 중에 금액이 눈에 확 띌 거예요. 그죠? 그거 넣다 보면 전월에 비해서 이거 확 눈에 텄네? 그러면 내가 이중으로 했나? 그래서 전표를 찾아보면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미지급금 4대 보험 중에서 직원분 예수금 뺀 나머지 미지급금은 내가 전표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다 보면 이번 달엔 발생이 없네? 내가 전표를 안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명세서는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꼭 부가내역서 전에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니까 40분이 넘었네요. 길면 안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부가내역서.